폭스가 바라본 세상은 무엇인가? 폭스는 왜 거대한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을 만들고 싶어 했을까? 폭스의 눈에 들어왔던 세상은 당파와 당파가 서로를 물어뜯고 음해하는 곳이었다.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질이며 기계론적인 존재다. 토마스 홉스는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만 인식 가능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경험주의자의 면모를 보인다. 홉스는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만들어 그에 맞는 규격화된 법칙을 만들고 싶었다. 홉스에게 있어서 거대한 기계를 구성하는 최소 요소는 바로 개인이었다. 그렇다면 홉스가 보기에 개인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게 욕망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욕망을 품고 살아간다. 홉스는 국가 이전의 시기를 자연상태라고 명명한다. 실제로 이런 자연상태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홉스가 상정한 자연상태는 일종의 사고 실험이다. 이상세계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바로 자연상태다. 이런 자연상태 속에서 인간은 모두 자멸하고 말 것이다. 수많은 인간이 투쟁하다. 나중에는 한 명만 살아남을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며 합리적 존재다. 그리하여 인간은 살아갈 방책을 찾아낸다. 그것이 바로 신의 계약이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계약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기적 인간들은 강력한 군주라는 괴물 리바이어던에게 자신의 자유를 조금 제한받는 조건으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위임한.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는 리바이어던 시민사회 즉 국가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가 탄생한 것은 인간이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나와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나타난 것이다. 국가는 인간의 생명 보존 욕구 때문에 나타난 것이며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약을 맺은 집단이다. 계약을 맺는 순간 개인의 의지는 곧 군주의 의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의 말에 반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근대 국가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홉스는 사회계약의 생명 보장을 국가가 해야 한다는 관점을 부각했다. 또한 국가의 본질인 합법적 폭력을 홉스의 국가에서 유추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국가의 본질로 쭉 파고 또 파다 보면 합법적 폭력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국가만이 합법적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폭력은 국가 내의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며 전쟁을 통해 국민을 지키는 국가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 즉 군주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국가를 잘 운영하면 법치국가가 되는 것이고 합법적 폭력을 오용하게 되면 독재국가가 되는 것이다. 홉스의 국가관은 매혹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그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공평한 재판관이 되고 선한 사람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홉스의 국가에서 느끼는 점은 리바이어던의 머리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왕이 지배하면 괜찮겠지만 이상한 사람이 지배해도 답이 없다. 그러나 홉스의 관점에서 멍청한 지배자가 나타나는 것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홉스에게 있어 최악의 상태는 국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